이어지는 상승세 속에 월가에서도 하루하루 또 전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벌써 다음 주면 이제 11월 FOMC가 열리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4거래일째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4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케이스 실러 주가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지난 8월에는 전년 이 동월비 15.6%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13%만 상승을 하고 그쳤습니다. 이만큼 2.6%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포인트냐면요. 3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주거비가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이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물가 지표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물가 관련해서 보자면 소비 지표도 좀 하락하면서 소비가 좀 침체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 역시나 석 달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계 심리도 좀 악화된 모습을 보인 점이 작용을 했는데요. 8월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2를 기록했고요. 9월에는 8월입니다. 9월에는 107.8을 기록했고 이번 10월에는 102.5로 좀 하락폭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예.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에 발표될 미국의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도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집값도 또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히면서 연준에게 금리 인상을 더 강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시장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물가 관련 지표들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깔린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월가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서 주식 시장에도 반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12월에 75bp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날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24일에는 54.9%의 전문가가 75bp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요. 예. 25일에는 49.5%로 소폭 줄어든 겁니다. 이 모간 스탠리에서도요. 이미 미국 증시는 많은 악재를 반영했다라면서 이 바닥론에 대해서 신호탄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너스톤 웰스도요.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인 주택시장의 상승 둔화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루션스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둔화되고 있어서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굳이 더 높이 금리를 올릴 걱정은 없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고요. 예.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겠다, 증시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일단 앞서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약세장 랠리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벌써 사흘째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앞으로 오게 되는 랠리에 대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랙트 마켓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큰 랠리는 약세장에서 나온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 약세장 랠리를 놓쳐선 안 된다고 조언을 했고요. 빌 아일리 웰스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S&P 500 지수가 현재 3,800선의 저항을 극복하고 3,900선을 넘어서는 이 상승의 흐름을 시작했다라면서 예. 주식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월가에서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에 반등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우세한 편입니다만 이런 반등 랠리 이후에 급락할 가능성은 분명 있으니까 그렇죠. 경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브레이 인베스트에서는요. 지금의 상승,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언제든지 그 흐름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처음에 몇 번의 상승은 놓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조언까지도 예.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승세가 정말 지금 상황에선 반갑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또 하락할 시나리오는 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니까 반가운 거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기업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악영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밤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알파벳은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실적 시즌에 악화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증시 랠리의 부담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는 메타, 또 모레 새벽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기대감 속에서도 이 기업들의 실적에 함께 뒷받침될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약세장의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